봅시다. 하나씩 풀이해보자. 자, 문제를 하나씩 훑어볼까요? 1번부터. 1번. 어이, 갔다. 아니,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화장실로 간다고? 영상의 첫 번째로 촬영된 학생이 되겠구만. 일단은 도망친 학생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간단한 문제들부터 먼저 보자고요. 어디 봅시다. 1번은 쉽잖아. 그지? 1번은 곱셈 공식 그냥 활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다. 맞죠? 그지? 켤레 무리수를 주고 있으니까 합이 깔끔한 숫자, 곱도 깔끔한 숫자예요. 그거 활용해서 이제 세제곱, 세제곱을 찾아주면 좋겠다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다 잘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다. 맞지? 2차 함수는 직선이랑 맞나요? 라고 하고 한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뭐 써달라는 이야기야? 혈렉은 써달라는 이야기겠지.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이? 지우개가 어디 갔지? 지우개 붙이는 게 없네 여기는. 세상에나. 그래서 혈렉은을 써달라는 이야기겠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번은 방정식 세워가지고 한근의 이제 5 마이너스 루트 2 하나가 5 플러스 루트 2라는 거 활용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활용해서 찾으면 쉽게 찾아질 것 같네. 그지? 그리고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디귿 보기를 맞다고 체크해서 틀린 학생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디귿이 실수하기 좋은 보기거든요. 디귿 선지가.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Z바랑 Z-Z가 같으려면 순허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인데 Z가 0일 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에서 Z가 허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또 없으니까 복소수라 그랬으니까 실수 포함이잖아. 그지? 그래서 Z가 0이 되는 상황 때문에 디귿 보기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 기역 니은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잖아. 그지? 요 기역이랑 니은은 Z랑 Z바를 A 플러스의 BI, A 마이너스 BI로 잡으셔가지고 산수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디귿이 틀렸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되지? 그 다음에 4번 5차 방정식. 요것은 풀이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 요거는 4번부터는 보고 넘어갑시다. 5차 방정식인데 요것은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확인해 주면 좋겠냐면은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3x의 5승에 마이너스의 2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3 은 0인데 여기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전체 식이 0이 된단 말이지. 그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은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는 잘 할 테니까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제 x 플러스의 1에 이렇게 식이 떨어집니다. 3의 x의 4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5의 x의 3승에 그리고 플러스의 4x의 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의 5x의 플러스의 3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돼요. 뭐 이제 대칭형의 식인데 뭐 요거 예전에는 이런 식을 상반 방정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대칭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뤄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가운데 있는 x제곱을 기준으로 계수가 대칭이잖아. 그지? 계수가 대칭이니까 이때 우리 어떻게 했어? x제곱으로 앞으로 싹 묶어가지고 x분의 1, x제곱분의 1 나오는 식으로 바꿔서 인수분해하면은 인수분해 할 수 있었잖아. 기억나니? 기억나?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x근인 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x 값을 저걸 만족하는 x를 구해서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대입을 한 결과를 알고 싶다니까 여기서 깜빡하면 안 되는 게 이 앞에 우리가 근을 하나 찾아놨잖아. 그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찾아뒀어요 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요거까지 나중에 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빼먹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하면은 주황색은 주황색으로 쭉 밀고 가보자고. x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이거 할 줄 알잖아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5의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3으로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x 플러스에 x분의 1을 t로 쓰고요. 이렇게 쓰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t제곱에 마이너스 2로 우리가 쓸 수 있다. 맞지?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서 이 녀석, 요 녀석이 여기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될 테니까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5 t 그리고 플러스 4가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럼 얘가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5t에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돼버린다. 맞죠? 인수분해가 돼요. 얼마로 되니? 3, 1, 2, 1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지. 이제 t값을 우리가 얼마로 찾을 수 있는디? t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이제 2가 되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x 플러스의 x분의 1이 3분의 1이나 2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때는 양변에 x 곱해가지고 3x를 곱할까? 정리를 하면은 3x의 제곱에 뭐 플러스의 x의 플러스 3 이렇게 되나? 되는데 이 녀석이 근을 안 가져요. 허근을 가져. 그래서 여기서는 근을 못 가지고 오고 x 플러스의 x분의 1은 2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양변에 x 곱해서 정리하면은 2x의 플러스의 1은 0입니다 해서 x는 1이라는 근을 들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x값은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요거 두 개 x제곱에 플러스 2x에 대입해서 답을 산수하시면은 2번이 나와요.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이 뭐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됐지? 다음 5번. 5번, 6번은 두 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6번은 두 개 다 봅시다. 5번을 보자고. 5번 문제는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풀어본 적 있는 문제면은 잘 풀리는 문제인데요.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였으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었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5번 보자고. 5번은 보면은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당시 이제 p의 nx라고 하고 있네. 이 녀석을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3승 쭉쭉쭉 해서 1 플러스에 x의 n승에 마이너스의 128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px를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떨어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p의 nx가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0이 되면 좋겠어요 라는 느낌인 거지. 그죠? 지금 이 식을 저렇게 고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n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 나갈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요렇게 나눗셈으로 표현된 식이 있잖아요. 뭐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꼴이긴 한데 요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바라볼 수 있냐면 이 p의 n의 x라는 식은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의 1이 0이 되는 상황이면 요 놈도 0 돼요 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요 녀석이 0 될 테니까 결국에 이 p의 n의 x의 꼴 자체가 는 0으로 정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져야 해요 라는 말은 내가 요 식을 전제로 들고 왔을 때
이 전체의 식이 0이 됨이라는 꼴로 고쳐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눈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좀 해보면 되는데, 이 식은 우리가 한 네 가지 형태로 이 문제에서는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요 x 플러스의 1자리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음. 왜냐면은 항 두 개짜리 전개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플러스의 1은 마이너스 x로 고쳐 쓸 수 있음.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뭐도 하면 돼요. 요 양변에다가 x-1을 우리가 곱해주면은, 그지? x-1을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우변은 0 될 것이고, 좌변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 돼가지고, x의 세제곱이 1이에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찾아줬으면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요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지금부터는.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nx를 아까 찾아놓은 요 식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고쳐 나가려고 하는데, 순서대로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고요.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1이니까 곱하기 2로 정리가 돼요. 그 다음 것도 어떻게 했어? x의 세제곱이 1이니까 x의 4제곱은 x랑 같고요. x의 5제곱은 x제곱이랑 같으니까 사실은 요 녀석들이 순환하는 꼴이 되겠지? 또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곱하기 2. 여기 계속 반복인 거야. 찍찍찍찍찍.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음 정도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여기까지 어느 순간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곱하기 2를 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128을 빼면 0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이 연산의 결과가 2의 몇 승이 되면 좋겠다고? 7승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다 쭉 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요 두 개는 곱하면 x의 세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세트짜리 한 세트씩 들고 올, 3개짜리 한 세트씩 들고 올 때마다 이거 하나씩 곱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 우리 몇 세트 필요해? 7세트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3개씩 7세트니까 여기가 이제 언제겠어요? n이 3, 7이 21일 때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아직 답이 없잖아. 그지? 한 번 더 만들 수 있어. 언제 만들 수 있냐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2의 7승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1이 한 번 더 정도 곱해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해서 여기까지 한 번 더 곱하는 건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해도 요거는 1이니까 이 녀석까지 곱해지는 거는 문제 없음. 그럼 요게 21번째였으니까 22번째, 23번째 요 녀석이 이제 n이 23번째일 때 나오는 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가 변하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n 값은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이야. 21이랑 23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더해가지고 44라고 답을 쓰셨으면 된다. 되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다음 6번 봅시다. 6번까지만 하면은 뒤에는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 뒤에는 문제가 아닌가 좀 있었나? 까다로운 것들? 8번도 조금 어렵네. 8번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고요. 뒤쪽이 오히려 문제들이 많이 간단하더라고. 일단 6번 봅시다. 6번. 6번은 차리가 좀 필요하겠네. 칠판을 좀 치우고 해야 되겠다. 이번 문제가 조금 이제 귀찮아요. 우리가 영역별로 함수를 나눠가지고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종류의 문제인데. 보자고. 자, 6번. 보면은 3에서 x는 6 사이에 존재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참수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6ax에 플러스의 9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a 플러스의 b의 최대값을 m이라 할 때 문제가 참 기네. 그래서 9m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해요. 2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a랑 b가
요것부터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 A에 요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저런 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자고.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A랑 B가 가져야 하는 범위들, 요 A, B가 표현이 되는, A, B가 존재하는 뭐 범위 또는 뭐 그래프라는 것을 찾아서 실제로 2A 플러스의 B가 어떤 값부터 어떤 값까지 나타낼 수 있냐, 이 녀석이 표현되는 값의 범위를 직접 찾아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린 이제 2A의 플러스의 B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을 K라고 쓰겠어요 라고 등식을 하나 설정을 한 다음에 식을 잘 정리해서 K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게 우리가 바꿔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K의 최대값을 찾으면 그놈이 M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야? 일단 A랑 B에 대한 좀 조건들이 필요해요. 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데 B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B는 어떠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라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A랑 B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거부터 이야기해 보자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구간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6이 되면 좋겠어요 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이 축이 어디야? 마이너스 3a. 그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따가 찾아보자고 필요해지면. 그래서 마이너스 3a를 축으로 가지는 건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 우리가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x는 3a 마이너스 3a라고 쓰는 건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3에서 6까지가 저 그래프의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에 있는 놈이냐를 이야기하는 거는 또 까다로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경우를 나누자고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여기가 3, 여기가 6.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3, 여기가 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3, 여기가 6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경우를 어떻게 나눈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고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함수에 축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최소일 거고요. 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왼쪽은 6에서 최소, 오른쪽은 3에서 최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죠? 아마 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1번 해서 요 경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요건 이제 x가 6인 순간이 x가 마이너스 3a인 순간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6 마이너스 3a라고 쓸게요. 등호는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호가 들어가면 축이 포함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의 2보다는 a가 크면 좋겠습니다가 될 것이고요. 이때 어디서 최소인 거야? f에 저식을 fx라고 두면은 6에서 최소가 되겠지. 그죠? f 6에서 최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식을 쭉 써보면은 36에 플러스에 36a에 플러스에 9a의 제곱에 플러스에 b가 돼야 되고 최소값이 6이면 좋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맞네. 이렇게 돼야 되네. 땡큐. 땡큐. 음수 곱했으니까 부동호 바뀌어야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봤을 때 어때? B가 있고 A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식을 우리는 B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쓸게요. B는 해가지고 마이너스의 9A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36의 A에 마이너스의 30을 따라가는 식이다 라고 보는 거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게 요거예요. 요 범위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최소값이 6이 됨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됐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축이 포함되는 상황이니까 3보다는 마이너스 3a가 크거나 같으면 좋겠고 6보다는 작으면 좋겠어요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가 되었고요.
그럼 이때는 f에 우리가 마이너스의 3a를 대입할 때 최소인 거잖아. 꼭지점이니까. 요건 대입하면은 b가 나와요. 얘가 6일 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찾은 조건은 뭐냐면은 요 범위에서 b가 6이면 됨이라는 거야. a, b 사이의 관계를 또 하나 더 찾은 거예요. 나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저 3a보다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지? 마이너스의 3a보다 3이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크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f의 3에서 최소임 해서 또 식 찾아야지. 9 플러스 18a에 그 다음에 플러스의 9a의 제곱에 플러스의 b가 6이 되면 좋겠음 인 거니까 요것도 이제 b는 이라고 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게. 마이너스의 9a의 제곱에 마이너스 18a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 찾은 거예요. 이제 다 찾았어. 요 초록색으로 우리가 체크해둔 이 지점들에서는 반드시 최소값이 6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뭘 찾은 거예요? A, B 사이의 관계식들을 막 찾아놓은 거야. A가 이 범위에서 이런 식이고요. 이 범위에서 이런 식이고요. 이 범위에서 이런 식이에요. 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A, B 자리에 여러분들 X, Y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요거 그냥 우리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식들이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 2차식을 이 범위에서 그려주고요. 그냥 상수함수를 이 범위에서 그려주고요. 이 2차식을 이 범위에서 그려주면 좋겠어요.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내가 찾은 지금부터 뭘 그리는 거냐면 가로축이 A축인 거예요. 세로축은 B축인 거야. 그렇게 해서 그림을 쭉 그려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 거 하니? 이렇게 해서 여기가 X가 A가 마이너스 2 조금 오른쪽에 A는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의 2에서 이 녀석의 꼭지점을 조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2,6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대입해보면 꼭지점 좌표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6이야. 요거는 산수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거 왼쪽으로 이 녀석의 축이 A가 마이너스 2인 녀석이니까 축이 A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축 요 기준으로 왼쪽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요 사이에서는 6이 쭉 상수함수로서 존재하면 되고요. 이 녀석도 꼭지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리고 축 기준으로 오른쪽을 그리고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띠 그려지면 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A, B들이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까진 됐지. 자, 그래서 이거 구해서 뭐 할 겁니까 대체? 지금부터 해보자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였어요? 이 A 플러스의 B의 최대값이 궁금했다, 맞지?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야? 지금 B가 Y, A가 X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의 2A의 플러스의 M이라고 썼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맞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고 A, B를 지나고 있으니까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인 거야. 거기의 y절편의 최대값을 우리는 지금부터 찾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이해되지?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내가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2인 거 그으면 여기일 것이고 여기 지나는 기울기 2인 거 여기일 것이고 그러면은 가장 y절편이 위쪽에 찍히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직선이 오른쪽으로 가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직선을 찾았을 때 y절편이 가장 높게 찍히겠지? 그지? 그럼 거기 어디겠어요? 여기에 접할 때일 거란 말이야.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찾아주면 그때의 m의 값이 우리가 찾는 m값이에요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누구예요? 요 놈이잖아. 우리는 얘랑 얘가 접하는 순간에 m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찾아보자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마이너스의 9a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18a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a의 플러스의 m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쪽으로 싹 다 넘길까? 9a의 제곱 플러스의 16의 a에 플러스의 3 플러스의 m 은 0이라는 2차식이 생기는데 얘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접해야 되니까. 이제
쓰면은 88이 64 마이너스에 27 마이너스에 9m 0. 그래서 산수하면 이제 9m이 얼마가 나오냐? 37이 나와요. 이게 정답이야. 됐나요? 그래서 무언가의 값의 최대 최소나 표현되는 값의 범위를 찾고 싶을 때는 무언가라고 잡고 풀어나가는 이 방법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때 이제 여기에 접하는 요 이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가면 좋은 부분이에요. 요거는 여기저기 잘 쓸 때가 많은 풀이거든. 요 아이디어 자체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넘어갑시다. 뒤에부터는 빠르게 풀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7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야 돼. 가요. 풀이 2시 전에는 끝나요 무조건. 가야 돼?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가고 싶어요? 지금 2시 반, 1시 반. 영상 제공되죠. 가야 돼? 이 학원 있어? 아 그래? 근데 6번까지 풀이 들었으면 뒤에는 영상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번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서. 지원 들어야 돼. 1시 반. 그래, 밥은 먹고 들어야지. 지원 수업도 긴데. 자네도 지원이야? 가거라. 가서 밥 먹거라. 우리는 풀이 빨리 끝낼게요. 풀이 금방 끝나. 별거 없어. 뒤에 할 거. 그리고 카메라에만 안 나오게 조금 조심해서. 해보자. 우리는 7번부터 빨빨 풀게요. 그러면. 자, 7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이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7번도 조금 어려웠으려나?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는데. 어디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를 가조건을 보면은요. fx를 4x의 제곱에 플러스의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2x의 플러스의 5였고요. 나머지가 g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x의 제곱이에요. 라고 주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되려면은 차수가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놈보다는 이놈의 차수가 낮아야 해요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래서 요 4x의 제곱에 플러스의 gx보다는 여기 이제 g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x의 제곱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만족하는 이제 gx의 차수가 1차가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지. 요 녀석이 1차가 되고 그러면 요 좌변은 2차. 그러면 요 녀석이 2차가 되는 와중에 얘랑 2차 계수가 사라지면은 1차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면 양 좌변 우변의 차수가 같아지거나 차수의 대소관계가 반대가 돼서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gx라는 녀석은 결국에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면 되냐면 gx는 1차인데요. 1차인 와중에 이 우변이 2차식이 남지 않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2x의 플러스의 b의 꼴로 남아주면 좋겠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찾으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식을 보면은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g의 x에 뭐 몫이 있고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이놈이 0이 되면 fx도 0 돼버려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우리 gx가 0이 되는 숫자 알고 있잖아.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0 된다는 건 알고 있다. 맞지? 2분의 b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건 알고 있다. 맞죠? 그지? 그러니까 f의 2분의 b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요 위에 있는 fx를 표현한 이 식에다가 2분의 b를 전부 다 싹 집어넣는 거야. 그럼 fx도 0 되고 gx도 0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에 2분의 b를 싹 다 대입하자 이 말이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 f의 마이너스의 2분의 b는 얼마가 되니? 4b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에 0 될 것이고요. 0 되는 건 0이라고 미리 써버릴까? f의 마이너스 2분의 b는 0이니까 요거 0이라고 쓰고요. 0은 그리고 저 녀석은 이제 b의 제곱으로 정리되고 플러스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에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에 b 플러스에 5 정리되면 될 것이고 그지?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쭉 쓰면 되겠네.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녀석은 0이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의 b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나? 우리가 b를 찾을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지. 그죠? 이제 마이너스에 b의 3승이에요.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4b의 제곱이 0인데요. 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b제곱으로 묶어서 b 마이너스 4가 0인데요. b는 4가 되는 거예요. 다 찾았어. gx를 완성해버렸잖아. 그지? 그럼 gx를 완성했으면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fx를 그냥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굳이 저 식에다가 g를 집어넣어서 전개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제 요거 집어넣어서 이제 얼마를 알 수 있는 거야. g의 마이너스 1이 얼마라는 걸 아는 거예요. 2라는 걸 알 수 있네. 이제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쫙 대입하면은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식이 된다. 정도인 거지. 이해됐지? 이 정도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b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b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 f의 0은 0 되면 안 돼요 라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b가 0 되면 f의 0이 0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면 좋겠어. 그 다음 8번 8번까지 풀이하면 뒤에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8번 또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8번까지는 좀 보고요. 이 다음부터는 풀이를 빨리빨리 할게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무슨 어떻게 된 일이야? 이상하네. 보자. 8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1차식을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고쟁이에 있는 문제거든요. 고쟁이 여러분들은 공통수학 1으로 공부했을라나? 어쨌든 공통수학이든지 수상이든지 고쟁이 그 책에 보면은 스텝 3에 가면은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보면은 x-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p에 x가 있어요 라고 하고요. 지금 px는 이라고 하는데 x의 4제곱에 마이너스의 360에 x의 제곱에 플러스의 b가 되면 좋겠고 얘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세 개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의 전제하에 하는 이야기예요. 개수가 유리수가 되는 순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수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원하냐면은 1차, 1차, 2차로 쪼개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 x의 제곱에 뭐 마이너스의 p의 제곱,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q의 제곱 같은 걸로 얘가 쪼개지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하나는 제곱수면 좋겠고 그래서 이 하나는 제곱수여서 x 플러스의 p에 x 마이너스의 p로 쪼개지면 좋겠는데 이 녀석은 이제 제곱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냥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q의 형태로 남아 있어주면 좋겠어요 라는 느낌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와중에 이제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녀석이 a인 거야. a.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저기에 있는 저 x의 4승에 마이너스 360에 x의 제곱에 플러스의 b가 x 플러스의 a x 마이너스의 a에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우리는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우리가 천천히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까지 걸어두는 게 의미가 있겠어? 이 K라는 녀석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제곱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곱수가 되면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4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요 식을 조금 뜯어 고쳐 보면은요, 이렇게도 고칠 수 있는 거잖아.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a의 제곱 그리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k예요 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고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제곱에 플러스의 k 한 개 360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a 제곱에 k를 하면은 b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k는 제곱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우리가 들고 있는 거지. 요거 3개 찾았으면 문제 다 푼 거예요. 지금부터는 따지기만 하면 돼. 하나씩 찾아 나가기만 하면 돼. 찾아보자고. a 제곱에 k는 360이고요. 그 와중에 a는 제곱수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자. 인데 그럼 a의 제곱을 이렇게 쭉 써볼게요. 될 만한 것들 1, 4, 9, 16, 25, 16, 19, 64, 81, 100, 그 다음에 121, 44, 169, 196, 225, 256, 289, 324 이렇게 떨어질 거야.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18의 제곱까지. 19부터는 360 넘어가서 못 쓰는 값이야. 됐죠? 여기까지? A의 제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후분은 이만큼인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A가 결정이 되는 순간 모두 결정되는 거야. K도 같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A를 결정해서 나타나는 K가 뭐가 되지 않는? 제곱수가 되지 않는?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기서는 많이 안 나와. 딱 하나 나오거든요. 뭐 나오냐면은 요 324랑 36이랑. A가 A 제곱이 36이 되면은 K가 324가 돼서 둘 다 제곱수가 돼서 안 되고요. 반대로 A가 요게 되면은 K가 요게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못 쓰는 값이에요. 하면은 이제 몇 개냐면은 16개 나올 거야. P가 16이에요. 그래서 P가 16인 건 찾았다. 이 다음 우리가 뭐 찾으면 되냐면 이제 B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데 B를 우리가 AK 제곱 K라고 쓰기로 했잖아. 근데 K는 360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그러면 2차식 비스무리한 꼴이니까 결국에 이제 A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0과 360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A 제곱이 어디에 가까울수록 180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값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 함수고 축이 180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제일 가까운 놈이 이 놈이에요. 여기 11차이, 여기 16차이거든. 그래서 이제 A의 제곱이 169일 때 우리는 이 Q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Q를 뭐라고 쓰면 되냐? 169에 곱하기에 191인가? 이렇게 되면 되나? 191? 맞나? 맞네. 191.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찾으면은 거기에다가 식 집어넣으면은 P-3 하면은 13이고요. 13 제곱하면은 이렇게 약분될 거고 답이 191로 나오는 거지. 됐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아유 D다. 넘어가. 9번은 간단한 문제예요. 9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는 뭐 풀이법만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이제 집합이 있고 A 교집합 B가 4, 5란 이야기니까 A에도 4, 5가 있어야 되고 B에도 4, 5가 있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A를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 값을 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의 B라고 해서 두 문자가 결정이 돼. 두 문자가 같이 나타나는 형태로 식이 주어지는데 얘가 4가 된다 라든지 5가 된다 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A, B의 값을 특정해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 밑에 B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B에서 이제 B-2가 4면 오른쪽에 있는 A제곱에 어쩌고 저쩌고가 5예요. 그 반대인 B가 5면은 B-2가 5면 오른쪽에 있는 A 어쩌고 저쩌고가 4예요. 라는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찾은 A, B의 값을 이 집합 A에다가 대입하는 형태가 되는 게 제일 풀기가 편할 겁니다. 그게 순서가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닌데 깔끔하고 이쁜 풀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B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A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잘 하는 거네. 여기 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화살표를 반대로 쏴주세요 라는 이야기고요. 그죠? 대우가 참이에요 라는 말은 굳이 찾지 말고 이 명제로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명제가 참이란 이야기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느낌입니다. 10번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자고. 11번. 11번은 산술기하 문제네. 그지? 산술기하 문제인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유형서에 보면 맨날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4A에 플러스에 B가 1인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분의 1 플러스에 B분의 4의 값을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그냥 K로 두자고. 두 개 곱해. 그럼 우리가 K는 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A 아니지 4 플러스에 B분의 16 A 그 다음에 플러스에 A분의 B 플러스 4 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 맞지? 그러면은 8 플러스에 A분의 B 플러스 B분의 16A 가 되니까 요거 산술기하 쓰면은 답이 나오겠죠. 얼마보다 크냐? 8보다 큰가? 그지? 답이 16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렇게 찾아주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12번도 똑같은 문제다 맞지? 12번은 뭘 찾으면 돼요? 12번은 이제 요 왼쪽에 있는 C1의 반지름을 A로 잡고요. C2의 반지름을 B로 잡고 그지? 12번은 요 밑에 작게 풀어도 되겠다. 그럼 C1의 반지름 A, C2의 반지름 B로 잡으면 이제 2A의 플러스의 2B가 16이고요. 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네. 그러면 반원의 넓이 32파이일 것이고요. 마이너스에 이제 2분의 1의 A의 제곱에 플러스의 B의 제곱 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또 산술기하 쓰면 되나? 요거는 코시 슈바르츠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코시 슈바르츠. 왜냐하면 제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녀석의 최대값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코시 슈바르츠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의 B가 8이고 A제곱 B의 제곱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요 앞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의 제곱 해서 2의 A의 제곱에 플러스의 B의 제곱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요거의 제곱 64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지? 이렇게 해서 최소를 찾을 수 있다.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가 최대가 될 거니까. 되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13번. 부분집합 A에 대해서 4, 5, 6이랑 A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되고 싶어요. 그럼 4, 5, 6 A에 넣지 말란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남은 거 1, 2, 3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은 원소 3개니까 8개. 깔끔하다 맞지? 이거는 쉬운 문제. 14번. 14번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하니 나 조건이 조금 애매했을라나? 14번의 나 조건은 A-의 B랑 B-A를 X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이 조건은 그런 조건이거든요. 어우, 야, 1시간 너무 빠듯하다. 뒤에는 문제 쉬우니까. 으쌰. 14번. 빨리. 14번. 14번의 나 조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a-의 b가 x의 부분집합, b-a도 x의 부분집합이 되어줘야 해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 왜냐면 A에서 X 빼고 남아있는 것들이 같아야 되고 B에서 X 빼고 남아있는 게 같아야 되니까 A에만 있는 원소들이 남아있으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조건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X-A에 X-의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원소 찾아가지고 쓰면 되네. 그래서 A랑 B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 대충 그려가지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 5가 있고 1, 2, 2, 7 이렇게 들어오는가 여기 맞춰가지고 원소 찾아주시면 된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넘어가자. 15번도 간단한 문제네. 그지? 15번은 이제 실수 2개 있고요.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말이니까 이 P가 항상 참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리고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P의 진리집합이 뭐가 돼달라는 이야기야. P의 진리집합이 이 라지 P라는 게 X by X는 이렇게 돼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명제는 진리집합으로 이야기하기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밑에 조건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하면 주는 쪽이다 맞죠? 충분하니까 줘야지. 필요한 놈이 받아야지. 주는 쪽이고요. 가야 돼. 그럼 이제 라지 P, Q의 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not Q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저기 이제 X의 제곱에 플러스의 4AX에 플러스의 16이 0보다 크다의 근이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가야 되지? 슬 갑시다. 이제 풀이 다 한 것 같아. 할 만한 것들. 뒤에는 볼 만한 게 있나? 갈 사람들은 가요. 가야 되는 사람들은 가요. 어디 보자. 지원 수업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좀 있나 보네. 가야 돼. 됐고 16번 하고 우리 뒤에는 간단한 문제니까 아니 자가 문 좀 닫아줘. 한 두 문제만 더 풀이하면 되는데 두 문제만 후딱 풀이하고 가자 우리도. 가자. 16번 빨리 봅시다. 16번 전체 집합은 1부터 6까지 자연수인데요. A는 1이고 B는 2, 3, 4, 5인데요. 16번 어디 보자. 전체 집합은 이렇게 1, 2, 3, 4, 5, 6 A 1, 2 B 2, 3, 4, 5 이렇게 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뭘 만들라고? A랑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B랑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좋겠다.
이야기니까 x 공집합 and 이런 이야기잖아. 요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색이 좀 까다롭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 반대를 세는 거지. x 교집합 A가 공집합 또는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것들을 다 센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A랑 X랑 교집합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공집합이 되는 인 거니까 A가 1, 2 맞지? 응.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X에 3, 4, 5, 6이 들어오면 되고요. 이때는 3, 4, 5, 6. 이때는 1, 6 가지고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X가 몇 개냐면은 16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X가 몇 개냐면은 4개인데 여기에서 겹치는 집합이 2개가 있어요. 공집합이랑 6만 들어가는 집합이 2개가 겹쳐. 그치? 6만 들어가는 거 만들 수 있고 6만 들어가는 거 만들 수 있잖아. 그럼 그 두 번 셌을 거 아니야? 그거 2번 빼줘야 돼. 그러면은 18개 나오고요. 그럼 전체 부분집합이 2의 6승에서 18개 빼주면은 정답이 나와요.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서술형 1번까지만 딱 보면 되겠다. 서술형 1번까지만 딱 봅시다. 뒤에는 간단한 문제들이네. 서술형 1번. 1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fx의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제곱에 3차식이니까 뒤에 이제 ax에 플러스에 b 같은 게 붙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fx의 마이너스의 33은 뭘로 나누어 떨어지냐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요것도 이제 ax의 플러스의 c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자 3개니까 우리 조건 3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조건 3개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찾을 거예요. f의 이 a가 그냥 사라져버리게 0을 대입하는 게 첫 번째야. 양변에다가 0을 대입하자 이 말이지. 0을 한번 대입할 거고요. 0을 대입해서 f의 0에 이제 마이너스의 1은 뭐 b의 4b? 맞지? 그리고 f의 0에 마이너스의 33은 4c? 요거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을 수 있어? 저 위에서 이제 f에 2를 대입을 하면은 1이 나와야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f에 마이너스에 2를 대입을 하면은 33이 나와야 돼요. 라는 것까지 써먹으면은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이너스의 2를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위에다 대입해서 33 나와요. 하나 써먹고 요 녀석을 아래쪽에 대입을 해서 1 나와요. 써먹으면은 문자 3개, 식 3개 나와서 연립하면은 ABC가 다 구해지는 형태의 꼴이 된다. 됐죠? 응. 그럼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 남은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풀이까지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풀이가 꼭 필요한 문제들은 다 풀이한 거거든요. 가자. 시험 친다고 고생했어요.